안녕하세요. 옹디오북의 옹성우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도서는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입니다. 뻔한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감사합니다. 덕분이에요. 좋았습니다. 사랑해요. 미안합니다. 사과할게요. 제 탓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존경합니다. 존중해요. 이처럼 뻔한 말을 뻔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라는 생각은 나의 속 편한 이기적인 마음일 뿐이다. 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사실 대단히 친절할 필요도 다정할 필요도 없다. 타인도 나의 친절이나 다정을 바라지 않는다. 그저 당연한 말을 당연히 해주는 사람이기를 바란다. 어느 날 회사 경영팀의 회식 자리에서 이상형을 주제로 이야기하던 중 한 팀원이 이렇게 말했다. 저의 이상형은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모두가 한 사람을 떠올렸다. 인사를 잘하는 S팀원. 아, 그분 정말 목소리 좋아요. 그 팀원은 인상도 좋죠. 사실 많은 분의 성함을 모르는데 그분 성함은 알아요. 놀랍게도 그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나 성과에 대해선 나 말고는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그런데도 모두가 그를 회사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느꼈다. 이유는 단 하나, 인사였다. 그는 사무실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회사 근처에서 마주쳐도 늘 눈을 마주치며 정중하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넨다. 우리는 어릴 적 인사를 잘해야 한다 라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흘려듣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살아보니 그것이 정말 중요한 말이었다. 뻔한 행동을 당연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드물다. 뻔한 말을, 당연한 말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뻔한 말에는 따뜻함과 진정성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 말을 뻔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가치를 드러내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트라우마를 무기로 활용하는 법. 혹시 당신에게도 트라우마가 있는가? 그 기억만 떠올려도 눈물이 나고 말문이 막히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 말이다. 트라우마라는 단어는 이제 낯설지 않다. 상담실 안에서만 나누던 단어가 이제는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극복하지 못한 트라우마를 함부로 꺼내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상처를 콘텐츠로 만들고 결핍을 드라마로 승화시키는 시대에 우리는 너무 빨리 자신의 아픔을 말로 표현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낀다. 하지만 아직 극복되지 않은 트라우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상처다. 그 상처는 조금 더 마음속에 품고 있어도 괜찮다. 이 글을 쓰며 영화 시나리오의 구조를 떠올린다. 기승전결 속에서 결핍은 기에서 시작되지만 진짜 클라이맥스는 그 결핍을 딛고 성장하는 결에서 완성된다. 그래서 우리는 콩쥐가 팥쥐에게 괴롭힘당한 장면에 몰입하고 신데렐라가 유리구두를 신는 순간에 감동한다. 전 세계 시가총액 4위 기업 아마존도 1994년 제프 베이조스가 시애틀 자택 차고에서 온라인 서점을 연 것이 시작이었다. 창고도 물류도 없었다. 그 시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아마존은 하나의 서사로 남을 수 있었다. 만약 아마존이 애초부터 대형 유통기업이었다면 감동은 없었을 것이다. 애플 또한 마찬가지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는 이 기업의 시작은 스티브 잡스와 친구가 만든 차고 속 작은 컴퓨터였다. 그는 입양하였고 가난했고 결국 본인이 만든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결핍은
그를 혁신의 아이콘으로 만든 원천이 되었다. 결핍이 없었다면 그는 그저 운 좋은 상속자로만 기억되었을지 모른다. 결국 위대한 기업과 사람들의 진짜 스토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에서 비롯된다. 결핍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감동적이고, 극복했기에 위대하며, 바닥을 딛고 올라온 여정이 있었기에 전 세계인들의 공감과 존경을 받는 서사로 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감히 말하고 싶다.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서사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아직 자라나지 않았고 줄기가 약해 금세 꺾일지도 모른다면 굳이 지금 꺼내지 않아도 괜찮다. 극복되지 않은 트라우마를 서사로 만들기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세상은 극복된 이야기만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고통의 중간에 머물러 있는 이야기에는 쉽게 공감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 상처마저도 오해받기 쉬운 시대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도 괜찮다. 나는 아직 이 이야기를 꺼낼 준비가 되지 않았다. 결핍에서 출발해 그 끝에서 내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이야기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트라우마는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나에게는 자부심이 될 수 있다. 누군가에게 결핍은 말 못할 고통이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장 빛나는 이야기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당신의 트라우마가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면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품의 초안일지도 모른다. 조금 더 살아보며 천천히 써내려가도 괜찮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멋진 이야기니까. 자존감을 높이는 법. 내가 인생에서도 일을 하면서도 가장 성장세였던 때를 돌이켜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이었다. 손에 쥔 것도 없고 방향도 모르고 흔들리기 쉬웠던 그때 그 시절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곁에 있던 사람들 덕분이었다. 마음이 무너질 듯 아슬아슬할 때면 나는 아이처럼 엄마를 찾는다. 엄마 집으로 퇴근하고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고 소파에 기대어 엄마의 길고 긴 시시콜콜한 수다를 배경음악처럼 들으며 멍하니 시간을 보낸다.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다시 안정감을 되찾는다. 엄마는 나를 왜곡해서 보지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의 눈을 통해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능성을 가진 사람인지 다시 알아차리게 된다. 그런 시간이 쌓이면 나는 메모장을 꺼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건넸던 말을 하나씩 적는다. 너는 끈기가 있어. 너는 체력이 정말 좋아. 너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야. 넌 결국 뭐든 해내더라. 이런 말들은 그냥 넘기지 않는다. 예전에는 흘려들었지만 이제는 꾹꾹 눌러서 적는다. 그 말들이 나를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기 때문이다. 자존감은 스스로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곁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자주 자기 자신을 부정확하게 인지한다. 감정이 흔들릴 때면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함부로 깎아내린다. 예전에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진짜로 몰라. 그럴 때면 자진해서 혼자 있으려고 했고 그 고립 속에서 오히려 더 작아졌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한다. 어쩌면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내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내가 더 진짜일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나를 미화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잊고 있던 가능성과 자질을 다시 상기시켜 줄 뿐이다. 나는 그들이 건네준 따뜻한 문장을 다시 꺼내 읽는다. 그리고 믿기 시작한다. 이 근사한 사람이 나구나. 이걸 인정하는 순간 자존감이 올라온다. 작아졌던 마음이 다시 펴지고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사람은 참 간사하다. 조금의 말에 마음이 무너졌다가 또 조금의 말에 다시 일어난다. 그렇게 일희일비하는 게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니 자존감을 높이고 싶다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 칭찬을 믿고 받아들이고 적어두고 필요할 때 꺼내 읽는 연습을 한다.
그 말들을 모아두는 일은 나를 지켜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작업이다. 그리고 그 작업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더 단단하고 더 유연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좋은 관계는 템포를 맞추는 일이다. 사람과 사람이 멀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다. 바로 속도의 차이 때문이다. 한쪽은 빠르게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데 다른 한쪽은 천천히 다가가고 싶어 할 때 그 어긋남이 불편함을 낳는다. 나는 이제 알게 되었다. 사람마다 마음을 여는 속도가 다르고 가까워지는 리듬이 다르다는 것을. 예전에는 내가 다가가면 모두 반가워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좋은 마음으로 대하면 금세 친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호의 앞에서 한 발 물러서고 갑작스러운 친밀함에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그때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건 내가 잘못된 말을 해서도 나쁜 의도로 다가가서도 아니라 단지 속도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에겐 유일하게 내향적인 친구 제이가 있다.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수줍은 3살 배기 아이가 떠오른다. 아이에게 갑자기 달려가 와락 안기면 아이는 놀라서 울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눈을 맞추고 천천히 다가가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다정한 눈빛을 보내면 조금씩 달라진다. 처음엔 눈을 마주치기 시작하고 마침내 손에 쥔 소중한 과자를 내밀어 선물할 것이다. 어른도 다르지 않다. 누군가는 빠르게 친해지고 누군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진정으로 다정한 사람은 이 속도 차이를 읽을 줄 알고 상대의 리듬에 자신을 맞춰줄 줄 아는 사람이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강조했다. 그는 진정한 소통은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은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관계도 이와 같다. 내가 원하는 속도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편안함을 느끼는 템포에 함께 걷는 것이다. 다정함은 단지 따뜻한 말이나 친절한 행동만을 뜻하지 않는다. 진짜 다정함은 배려의 리듬을 이해하는 것, 즉 속도를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다. 서두르지 않고 기다릴 줄 알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태도가 결국 관계를 오래가게 만든다. 나는 이제 관계를 성급하게 밀어붙이지 않는다. 좋은 관계는 빠르게 다가간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지 않은 상태로 오래 머물 수 있을 때 비로소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다정한 사람은 결국 가장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 말은 곧 배려가 습관화된 사람이며 동시에 속도를 읽고 맞춰줄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다정한 말 한마디는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오래 이어지려면 결국 속도를 읽는 감각이 필요하다. 오늘도 나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상대의 걸음에 발맞추려 노력한다. 그게 결국 사람 사이의 온도를 맞춰가는 일 아닐까? 그렇게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가길 바란다. 나는 나의 거울이다. 사람은 자신의 얼굴을 스스로 볼 수 없었다. 거울이 없던 시절 우리는 물에 비친 흐릿한 실루엣으로만 자신을 짐작했을 뿐이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거울이 생기고 카메라가 등장하며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지금 우리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 얼굴들은 모두 정지된 이미지일 뿐 진짜 나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세상. 우리는 누군가의 SNS에 비친 모습, 사진 속 웃음, 짧은 영상 속 말투와 표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기억한다. 그리고 그런 타인의 기준으로 나도 나를 판단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은 내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결코 누구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아니다. 그저 한순간 스쳐가는 등장인물일 뿐이다. 내가 웃던 찰나, 내가 도와주었던 어느 날,
함께 걷던 그날의 바람처럼 사람들은 나를 조각처럼 기억한다. 결국 인생이란 타인과의 순간을 살아내는 일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순간을 살아내고 있을까? 누군가의 기억 속 나는 어떤 감정으로 남아있을까? 상냥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따뜻한 말을 건네던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바쁘다는 이유로 무심했던 사람이었을까? 데일 카네기는 우리가 타인에 대해 품고 있는 생각보다 그들이 우리에 대해 갖는 인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 인상은 길지 않은 찰나에 만들어진다. 우리가 내뱉은 말, 우리가 지은 표정, 우리가 내민 손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깊은 기억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인간관계란 결국 찰나의 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의 문제다. 사람은 그저 타인의 거울이 되어 살아간다. 나를 바라보는 당신의 눈, 당신의 기억, 당신의 마음속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고 있을까? 이 질문을 안고 하루를 살아보면 좋겠다. 타인을 향한 따뜻한 한마디가, 무심코 지은 미소 하나가 결국 나라는 사람을 완성해 나가는 진짜 거울이 된다. 그 순간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서로에게 따뜻한 기억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가길 바란다. 네, 어느덧 1월의 끝, 2026년의 첫 달을 마무리하고 있네요. 새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앞으로 이어질 날들 속에서도 항상 따뜻한 순간들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옹디오북의 옹성우였습니다.